그녀의 손길이 내 얼굴, 어깨, 손목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했지만 멈추긴 이미 늦어버렸죠. 우리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앞을 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년 퇴직 후 3개월째, 이정우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세수를 마친 뒤 운동화 끈을 묶었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정확히 30분이 걸렸고 돌아와서는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밥 먹어요. 아내 오선영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요즘 둘 사이의 대화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텔레비전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죠. 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모임 있어서 늦을 거예요. 선영이 핸드백을 매며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우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이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문득 옛날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김희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우야, 오늘 나와서 한잔하자. 박철이랑 같이. 오늘은 좀. 아, 또 집에서 뭐 할 거야? 나와. 희수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고 선영은 교회 모임에서 늦게 들어올 테니까요.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역 앞 선술집으로 와. 7시 반에.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입던 운동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예순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그래도 외출 준비를 하니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선술집에서 희수와 박철을 만났어요. 야, 정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퇴직하고 나니까 심심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소주잔이 오가며 옛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때 추억, 군대 이야기, 결혼 후의 삶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뜸해졌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야, 노래방이나 가자. 희수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노래방? 우리가 무슨. 아니야, 요즘 도움이 있는데 말이야. 그냥 노래나 부르고 이야기나 하자고. 정우는 당황했어요. 결혼 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따라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나도 집에 가기 싫다. 정우의 말에 희수와 박철이 웃었어요. 셋은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 건물에 들어서자 화려한 네온사인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우는 이런 곳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희수와 박철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니 여러 개의 방문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여기야, 여기. 희수가 12호실 문을 열며 들어갔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커다란 화면이 있었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맥주를 주문했어요. 도우미도 부를까? 희수가 물었을 때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아니야, 그냥 같이 노래나 부르고 이야기하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결국 희수가 카운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박철이 대답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5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죠. 하지만 정우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40년 전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문학책을 읽던 그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화장으로 가려졌지만 그 맑았던 눈동자는 여전했어요.
안녕하세요. 미화예요. 그녀가 인사를 했을 때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까지 그대로였어요. 장미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미화도 정우를 알아봤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뭐 부를까요? 희수가 리모컨을 건네며 말했어요. 미화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노래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미화가 물었을 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희수가 대신 답했죠. 뭐든 좋아. 편한 거로 해. 음악이 시작되자 미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죠. 정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미화는 학급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고 점심시간에는 교실 뒤편에서 시집을 펼쳐보곤 했죠. 정우는 몰래 그녀를 좋아했지만 끝내 고백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누가 부르실래요? 노래가 끝나자 미화가 물었습니다. 희수와 박철이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정우는 계속 미화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가끔 정우와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죠. 30분 정도 지나자 희수와 박철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방 안에는 정우와 미화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미화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미화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미화가 일어서려 했지만 정우가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오랜만이야. 이렇게 만난 게 얼마만인데. 놓아주세요. 제발.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손을 놓았지만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희수와 박철이 돌아오자 분위기는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미화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정우는 계속 조용했어요.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자. 정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희수와 박철이 의아해했지만 정우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미화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우 씨,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미화가 먼저 말했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화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 아래 숨어있던 그 슬픈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옆에서 선영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40년 전 그 교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선영은 밥 먹어요라고 말했고 정우는 고개만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죠. 하지만 김치찌개 맛도 모르겠고 텔레비전 뉴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가 수업 있어서 늦을 거예요. 선영이 운동복을 챙기며 말했어요. 정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선영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정우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 하던 산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신문을 봐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죠. 미화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정우는 혼자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았어요. 오후 4시쯤이었는데 낮 시간이라 그런지 건물이 한산했습니다. 카운터에서 방을 잡고 도우미를 요청했죠. 특별히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직원이 물어봤을 때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미화 씨, 계신가요? 아, 미화 씨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10분 정도 지나자 미화가 들어왔습니다. 정우를 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혼자 와도 되는 거 맞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왜 왔어요? 그냥 노래나 부르려고. 하지만 정우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화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미화야, 솔직히 말해줘.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 미화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정우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어?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빚만 늘어가고 있죠.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파출부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다들 꺼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일하게 됐죠. 자식들은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 살기도 바빠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죠. 차마 도움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정우는 미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책을 좋아하던 소녀가 시를 쓰곤 하던 그 아이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니요. 그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내 남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미화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왜 하필 당신이 나타났을까요? 미안해. 몰랐어. 몰라야 정상이에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자랑스럽겠어요. 미화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미화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은 모든 걸 바꿔놓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우 씨도 많이 변했네요.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졌어요. 미화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땐 워낙 수줍었잖아.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동창들한테는 절대로. 당연하지. 약속할게. 미화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여자를 도와주고 싶다고,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틀 후 정우는 다시 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미화가 일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온 거였죠. 카운터에서 방을 잡고 미화를 지명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미화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일부러 시간 맞춰서 왔어. 당신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정우의 말에 미화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혼자 와서 한 사람만 계속 부른다고. 정우는 미화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가끔씩만 오세요. 너무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미화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졸업할 때까지. 미화가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왜 말 한마디도 못했는지 알아요? 나도 당신을 좋아했거든요.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어요. 정말? 매일 아침 버스에서 당신을 봤어요. 몰래 쳐다보기도 하고 같은 반이 되길 바라기도 했죠. 근데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내가 너무 평범해서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미화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보야.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정말? 응. 매일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결국 못했어. 후회했어. 졸업하고 나서.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 전에 그 시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죠. 미화가 쓸쓸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아니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화의 손에 살짝 닿았을 때 그녀는 움츠리지 않았어요. 정우 씨. 미화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미화의 손을 잡았고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정우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우린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정우가 미화의 얼굴에 손을 대려 했을 때 그녀가 먼저 다가왔어요. 둘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었어요. 입술이 떨어진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정우는 미화의 어깨를 쓰다듬었고 미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미화가 정우의 가슴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미화의 고백에 정우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정우가 물었을 때 미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라도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래. 둘은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40년 전의 그 설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했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순간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아무도 모르게. 미화가 정우의 귀에 속삭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깨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정우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갔던 산책 시간도 불규칙해졌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핑계는 항상 같았습니다. 동창들과 만난다는 거였죠. 오늘도 늦으실 거예요? 선영이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응, 희수랑 약속이 있어서. 요즘 자주 만나시네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담담했죠. 정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방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화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노래방에서 미화와 보내는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둘은 노래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후의 삶,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나누었죠. 당신 부인은 어떤 분이에요? 미화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40년 가까이 집안일 다 맡아서 하고 나나 아이들 뒷바라지도 묵묵히 해줬어. 사랑하세요? 사랑이라. 정우가 말을 멈췄어요. 선영에 대한 감정을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반자 같은 느낌이야. 정은 있지만 설렘이나 그런 건 오랫동안 없었어.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었죠.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 그냥 때가 되니까. 부모님도 좋다고 하시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둘은 서로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더 가까워졌어요.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헤어질 때는 포옹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선영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 네. 그리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우가 긴장했습니다. 선영이 눈치챈 걸까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몰라요. 그냥 예전과는 뭔가 달라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기 전에 선영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미화를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슴이 뛰고 설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다음 날 미화를 만났을 때 정우는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내가 눈치채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미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당신한테도 가정이 있고 저한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지만 저도 당신을 보내기 싫어요. 미화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둘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정우가 말했을 때 미화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그럼 들어가서 쉬세요. 선영의 평온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더욱 죄스러워졌습니다. 이 선량한 여자를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째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노래방에서 미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미화가 들어오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남편이 오늘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죠. 하지만 미화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어?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한대요. 그럼 결국 다시 가야 해요.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와서 제가 돌봐야죠.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제 몫이니까요. 남편이니까. 미화야. 이 일도 그만둬야 해요. 남편 돌보면서 이런 일 할 수는 없잖아요. 정우는 미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무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젠 안 되겠죠. 애초에 이럴 줄 알았어요. 미화가 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별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미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충분히 선을 넘었어요. 그럼 이게 마지막인 거야?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미화가 일어서서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로. 당신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미화야, 연락만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될까? 안 돼요. 미련을 남겨놓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미화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화야. 문 앞에서 미화가 뒤돌아봤어요. 나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남편을 버릴 수 없어요. 정수 씨 행복해야 해, 꼭. 미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정우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정우는 카운터에서 미화의 메모를 받았어요. 미화 씨가 두고 가셨어요. 짧은 메모였습니다. 우리 추억은 그 시절에만 두기로 해요. 건강하세요. 정우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미화와의 시간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선영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선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정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요새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선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그제야 아내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애들 오기로 했는데 김치찌개 끓였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자신의 취향을 기억해주는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그게 바로 선영이었어요. 응. 잘 끓였네. 정우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건넸어요. 많이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어 보여서 걱정했어요. 정우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미화와의 시간은 꿈 같은 순간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현실에는 선영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은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일주일 후 딸 지은이가 사위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선영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고 정우는 조용히 그런 아내를 도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 지은이가 정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어요. 정우는 딸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퇴직하고 나서 심심하시죠? 취미 생활이라도 하세요. 그래야지. 정우는 대충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어요. 지난 2달 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민준이가 뛰어와서 정우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8살 된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아프시겠다. 사위가 아이를 말렸지만 정우는 괜찮다며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많이 컸네. 할아버지, 나 태권도 배워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태권도를 배우는구나. 아이의 밝은 에너지에 정우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었어요. 선영이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도 일어나서 도왔습니다. 갈비찜,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까지. 선영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가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입맛이 변한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전혀요. 여전히 최고예요.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사위는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지은이는 아이 키우는 이야기로 화제를 이어갔죠. 정우는 말없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사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니야, 괜찮아. 눈이 좀 빨간 것 같은데요. 바람 때문인가 보다. 정우는 서둘러 물을 마셨어요. 알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는 거예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온 가족의 시선이 정우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할아버지가 왜 울겠니?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이 조용히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선영의 따뜻한 손길에 정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좋아서 그래. 정우가 어렵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감성적이 되셨네.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 정우는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온기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는 건 결국 이 사람이었구나. 정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잠시 흔들렸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후식으로 과일 먹을까요?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내가 깎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정우의 말에 선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떨어지는 거실에서 정우는 조용히 미화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여보, 늦었는데 들어가서 쉬세요. 선영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 나도 곧 갈게. 선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미화의 메모를 꺼내 마지막으로 읽어봤어요. 우리 추억은 그 시절에만 두기로 해요. 정우는 메모를 작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미화와의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선영이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밥 먹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선영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맛있네. 그래요? 다행이에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그 미소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산책이나 하고 집에서 쉴까 해. 그래요. 저는 시장 좀 다녀올게요. 같이 갈까?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정말요? 응. 오랜만에 같이 나가자. 선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우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준비하고 나갈까요?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선영이 정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좋네요. 나도 그래. 정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한 방향만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때로는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화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선영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정우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